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월 마지막 주 주간 테마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은 설날 연휴도 껴있고 금요일이 2월 1일이기 때문에 주간 테마주 선정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남북 경협주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가장 돋보이는 상승을 좀 보였고요. 정부의 경제부양책 차원에서 나온 예타면제 사업 관련주가 또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초에는 이제 환경 관련해서 차기 대선주들이 또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주말에는 또 김경수 도지사 구속에 의해서 유시민 작가라든지 또 안철수 전 대표 관련주 이런 것들이 또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고요. 중국의 파노 게시가 텐센트 쪽으로도 이어졌다는 소식에 게임 관련들이 또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넥센의 지분에 삼성전자와 넷마블 같은 이런 대기업군들이 뛰어들었다는 소식에 또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제역이 확산된다는 소식에 구제역 관련주가 일부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제역 관련돼서는 단기 차원에서 장중 매매를 끝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테마가 1월 마지막 주에는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핫했던 용평 리조트의 흐름을 보죠. 통일교재단이 남북 경협에 역사가 있다는 재료를 뿌리고 나서 점상을 갔고요. 이틀 연속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날은 아주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거래 대금이 무려 2,700억이나 돼요. 수급을 장악하는 모습인데, 앞에 있었던 물려있던 자리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고공전투를 벌여야 될 겁니다. 이 고공전투는 아마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물론 중요한 수급 자리는 있죠. 오늘의 이제 저점을 만들었던 이 수급 자리는 깨면 안 되겠죠. 금요일 날 만들었었던 이 저점의 수급 자리는 깨지 않고 이 위에서 고공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분봉을 좀 열어놓고 볼게요. 자, 분봉을 열어놓고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시초가 이후에 매물이 나왔다가 그 매물을 받고 다시 시초가 위에서 분봉의 장대 양봉으로 장악했던 이 자리, 여기 이제 한 11,000원 근처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11,000원 위에서 계속 고공전투를 벌이면 아주 강력한 힘을 수급이 장악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자리가 이제 깨져서 내려오면 역시 이 저점의 자리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0,000원대 이상에서의 자리입니다. 한 11,1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단계별로 이제 떨어질 텐데, 과연 이 위에서 수급이 장악되면서 놓을지 아니면 그 밑에 한 단계로 내려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역시 이 심리적 저점 10,000원대 이상에서 주가가 놀아야 된다. 그리고 11,000원 이상에서 놀면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빠르게 진입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욕심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절대로 확 줄어버리면 안 돼요. 조정을 받더라도 수급이 너무 급감한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적정 수준의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거래량이 2,400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거래량의 최소한 50%, 절반 정도의 거래량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좋다는 소리입니다. 1,200만 주 정도 거래가 만들어지면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용평 리조트가 쉬어갈 때 일신석재가 용평 리조트하고 또 관계사기 때문에 얘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등주기 때문에 얘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얘도 거래대금이 무려 1,500억 정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2등주지만 강한 수급이 일단 유입이 된 겁니다. 자, 앞에 이런 매물대를 또 장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쌍고점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1등주가 쉬어갈 때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1등주가 쉬는데 얘가 더 많이 빠진다 그러면 그만큼 약하다는 소리고요. 1등주가 쉴 때 얘가 적정 수급을 계속 유지하면서 2등주로서 1등주가 쉬어갈 때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처럼 철도주도 수급이 붙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대하타이가 오랜 횡보 기간, 이 박스권의 횡보 기간을 거쳤다가 드디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직전 고점을 향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직전 고점 역시 12,800원짜리죠. 무려 거래대금이 4,900억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거래대금을 또 유발하면서 고점을 향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이제 수급의 순환 현상으로 보셔야 되겠죠. SOC 사업 관련해서 수급이 많이 붙어 있다가 그쪽이 좀 주춤하면서 철도 쪽으로 다시 또 수급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하TI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급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이 철도주들도 특히 이제 대하TI 같이 대장주급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에 수급이 붙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이 수급이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순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특히 이 순환매 흐름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과연 어느 쪽의 테마에 수급이 집중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집중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장중 트레이딩을 해야지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타면제 관련주로 대장급으로 올랐던 시멘트 관련주들. 자, 고려 시멘트가 아주 강한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타면제 관련주지만 사실은 대북주하고도 같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SOC 관련된 거니까요. 자, 강한 상한가 이후에도 그 상한가 위에서 이게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한 번에 확 이렇게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70% 정도 유지하면서 매물 소환하고 두 번째 봉도 이 위에서 상한가 위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는데 거래량이 확 준 게 아니라 50% 정도까지는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거래량이 점점 말라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래량을 계속 일정 부분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매물 소화를 해야 추가 상승 여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자리들 깨지 않아야 이렇게 추가 상승을 놓을 수 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갑자기 다 죽여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매물 소화하고 죽더라도 일정 부분 거래량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또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기대감 다 이 남북경협주하고 예타면제 관련주가 SOC 사업이랑 같이 엮이면서 다 살아있죠.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도 이 종목군들 가운데서 계속 순환매할 수 있으니까요.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계속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9일 신동 같은 경우 황교안 관련주로 엮여 있으면서 아주 강한 상승, 상한가를 보여주고 그 위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거래를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황교안 관련주가 다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설 연휴 때 뭐 차기 대선주에 대한 얘기들, 뭐 정치권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설 연휴 끝나고 이 차기 대선주 중에서 한 바퀴 또 순환매가 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장주급으로 새롭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고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될 거예요. 뭐 하다못해 자, 김경수 도지사가 구속되면서 안철수까지 소환해가지고 써니전자가 이렇게 수급을 만들어냈다는 거 보면 그만큼 지금 시장은 테마에 목이 많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하시고요. 장중 트레이딩으로 다 끝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게임 관련주 넷마블, 뭐 삼성전자, 뭐 다음도 여기 이제 끼어든다 그러고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저점대를 계속 지지하면서 수급을 지금 형성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공전투를 지금 벌이는 과정이니까요. 트레이딩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게임주들은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갖고 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뭐 같이 봐야 될 종목은 역시 넷게임즈죠. 자, 보시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고점도 높아졌습니다.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죽을 때 너무 많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많이 죽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계속 어느 정도 좀 유지를 좀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해야 눌림목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말라니까 눌림목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말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눌림목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깊은 눌림목을 노리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구제역 관련주로 제일바이오가 급등락하는 모습인데 아주 뭐 멀미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바이오 같이 구제역은 뭐 단기성으로 움직이는 재료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다룰 때는 반드시 장중 매매로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음날 개파락해가지고 반등 다음 반등 없이 그냥 다 되밀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장중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홍역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홍역 관련주도 좀 꿈틀거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다 이제 장중 대응으로 끝내야 될 그런 종목군들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야 될 테마는 아무래도 역시 남북 경협주하고 예타 면제 관련주에 집중하시고 또 그동안 쉬었죠. 수소차 관련주들도. 그러면 여기에 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역발상으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한 번씩 또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어,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좀 쉬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이 또 잠시,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반등성 그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재료를 내고 움직였던 승일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거래가 말라버리니까 이제 눌림목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자리들이 남아있죠. 그러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매매를 하시려면 워낙 거래량이 없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10억짜리니까. 그래서 기존의 종목들이 좋습니다. 자, 풍국주점 같이 라운드를 만들면서 점점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거래가 한번 쓰면 역시 21 이평선 근처까지 한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래가 붙지 않으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평화홀딩스 한번 급등이 나온 다음에 거래가 마르니까 눌림목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점으로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7,000원 근처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나와도 큰 반등이 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재료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군들에서 계속 반등의 모멘텀을 또 찾으려고 할 거고요. 자, 미코 같은 경우 아주 급등했고 지금 다시 되돌림이 나와서 조정이 나오는데 자, 거래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떨어질 때도 장중에 반등을 한 번씩 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시 대장주, 새로운 대장주의 노릇을 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거면 이렇게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급도 여전히 좋은 수급. 미코란 종목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다고 거래대금이 450억 정도를 만들겠습니까? 다 수소차 관련해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붙어서 이런 거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꾸준히 만드는 종목들이 트레이딩하기 좋다 이렇게 보시고 수소차 관련들도 언제든지 재료가 일부분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눌림목이 깊어지면 저가 매수들이 또 들어오면서 단기 반등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때를 또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월달 지수가 반등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전체적인 이제 수급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나올 만한 재료들은 이제 다 나왔죠. 연준의 아주 비둘기파적인 환호성도 나왔었고 미중 무역 정쟁도 트럼프의 설레발이 지금 긍정적으로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제일 중요시 여겼던 위안화 환율이 위안화 절상으로 전환되면서 그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수급 여건은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고요. 그렇지만 그런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은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또 테마주에서 개인들은 뭔가 수급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2월 달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잘 하셔서 테마주 쪽에 좋은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준비하는 자는 기회를 얻는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